네, 오늘은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강의가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것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했던 부분들을 이제 복귀하는 강의를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뭐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처음 이제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좀 강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순차적으로 투자의 종류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강의들을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뭐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많은데 정말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투자, 단기 투자, 뭐 스윙, 데이 트레이딩 뭐 다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식 한 거는 이제 한 10년 차 정도가 되고 지금 이제 30 중후반인데 10년 차 정도 되고 제가 이제 증권사를 28대 이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업력은 이제 뭐 한 8년 차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참 저도 투자의 세계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주식 투자도 해봤고, 뭐 벤처 투자도 해봤고, 뭐 상장 투자도 해봤고, 비상장 투자도 해봤고, 뭐 파생 상품은 제가 이제 안 해봤지만 선물 옵션은 제가 안 해봤고요. 뭐 외환 거래라든지 뭐 마진 거래 이런 거는 안 해봤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누죠. 중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뭐 이제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누어진 투자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중기 투자는 뭐 1년 이상 한 3년이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요. 정의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중기 투자라고 하면은 뭐 1년에서 3년.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뭐 3년 이상 혹은 뭐 10년 혹은 또 그 이상. 이렇게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 투자는 이제 뭐 스윙은 이제 보통 월 단위의 투자를 스윙이라고 좀 하는 것 같고 데이 트레이딩은 뭐 이제 일 단위에서 조금 길면은 뭐 한 일주 단위 이렇게 되고 뭐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를 이제 스윙 투자라고 하는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일 단위 혹은 이제 조금 길면 뭐 일주 뭐 이렇게 스캘핑은 그야말로 뭐 분 단위, 초 단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0.5%, 1% 뛰기, 2% 뛰기 이렇게 하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라고 많이 말을 해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워런 버핏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피터 린치도 있을 수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쯤에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이제 존리 대표라는 분이 이제 갑자기 이슈가 확 되면서 거의 이제 뭐 워렌 버핏이랑 거의 비슷한 가치 투자를 추구하세요. 주식은 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다.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 후회가 없을 만한 기업만을 이제 골라서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것이다. 혹은 뭐 이제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동업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개념의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업자로 참여를 하고 싶을 만큼 좋은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뭐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싸게 사서 적정 가치로 평가를 받거나 혹은 그 이상 고평가를 받을 때 매도하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뭐 그런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 보통은 이제 펀더멘털을 많이 보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반대되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성장주 투자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가 가치 투자냐 아니냐를 논하면 이제 가치 투자에 이렇게 뭐 약간 이제 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장주 투자는 가치 투자가 아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누가 뭐 정의하겠습니까? 내가 성장주지만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가치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성장주 투자에 대표되는 것은 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멘텀을 보고, 그러니까 가치도 가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지닌 모멘텀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좀 더 많죠. 어떤 재무제표 이런 거보다는. 물론 또 차트를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확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중장기 투자를 차트로 한다? 잘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켓 타이밍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로 스윙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차트만 본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스윙도 기업의 어떤 가치를 많이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에 비하면 기업의 가치보다는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뭐 차트나 순간적인 시장의 변수에 의한 뭐 마켓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 뭔가 뭐 모멘텀이랄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 재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스윙인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사실상 거의 뭐 차트적인 요소 혹은 뭐 차트 또는 뭐 이제 수급 요즘은 수급 보면서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시장의 일시적인 뭐 변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도 당장 뭐 이제 뭐 악재가 나오지 않을 만한 기업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조금의 이제 뭐 재무제표를 좀 본다든지 기업 상태를 본다든지 하지만 그것이 뭐 이제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캘핑도 마찬가지고요. 스캘핑은 정말 그야말로 스캘핑은 거의 호가창을 보고 하시죠. 뭐 이제 차트상 뭐 이제 틱이나 뭐 분봉으로 보고 하기도 하지만 거의 호가창 보고 많이 하시지 않나? 저는 이제 주 종목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트레이더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요. 중장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개인적으로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은 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중장기 투자의 장점은 무엇이냐? 많이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큰 자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주식 투자는 정말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해요. 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큰 자본을 운영할 수 있고 뭐 안정성이 좀 더 단기 투자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안정성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을 이제 버는 속도도 느리지만 돈을 잃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돈을 늦게 잃는 것에 대해서 안정성을 사실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만 원을 잃어도 하루만 해도 잃을 수 있는 게 물론 상패당하면 중장기 투자도 하루 만에 잃지만 내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하루만 해도 뭐 정말 300만 원, 400만 원 잃을 수 있는 게 단기 투자잖아요. 중장기 투자는 사실 뭐 하루 만에 3, 400만 원 잃고 이럴 확률은 없으니까 뭐 대신에 뭐 수개월, 수년에 이렇게 마이너스 3, 40이 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곧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레인지, 수익을 또 잃을 수 있는 큰 이제 변동폭의 그거기 때문에
이 이제 변동폭이 작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정성이 높다라고 느끼고, 변동폭이 크면 안정성이 이제 낮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을 이렇게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늦게 잃는 것이 과연 안정성이 높은 것인가? 늦게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자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죠. 어, 노동력도 조금 덜 들어가는 편이고요. 단기 투자는 일단 이거 말씀을 다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잃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돈을 버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 이런 얘기는 어디 가면은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막 정말 우리 보통 직장인분들 투자하시면 뭔가 그냥 감에 의존하고 촉에 의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휘둘리면서 주식을 정말 좀 게임처럼 이렇게 도박처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업으로 삼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정확한 확률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뭐 확률적으로 이만큼 이상, 뭐 70% 이상, 혹은 뭐 80% 이상, 혹은 90% 이상의 확률로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월 혹은 뭐 연에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이 좀 나와줘야 내가 업으로 삼고 이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뭐 많게는 뭐 네 번, 다섯 번까지도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적으면 뭐 한 번, 뭐 안 하는 날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이제 모아지는데 예를 들어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내가 매매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10번 매매하고 내가 7번 수익을 냈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70% 확률을 가진 기법 혹은 매매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1000번 이상, 뭐 한 2000번 이상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확실히 가까워지죠. 표본이 많을수록 이 데이터 값이 가진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열심히 이제 막 1, 2년 하면 모아지는데, 이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의 기업을 투자해서 결과값을 보기까지에 짧게는 뭐 1, 2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수십 종목의 결과값은 나와줘야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확률, 내가 연에 몇 프로 정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값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은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빨리빨리 이렇게 결과값을 수집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단점은 또 이제 목돈이 필요하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 정도? 뭐 한 5%, 누군가는 7%, 누군가는 10%. 물론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시장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데, 연에 예를 들어 뭐 한 7%를 내가 목표 수익률로 하는데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사실 조금 뭔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7%라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풍요로움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적으면 사실은 단기 매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익금, 수익금이 너무나도 이제
적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만족을 못하고 욕심이 이제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본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최소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은 가지고 운용이 되어져야 수익률을 얻었을 때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는 이제 장점은 뭐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뭐 반대로 단기간에 고손실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그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 프로 혹은 몇십 프로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사람은 어찌됐건 재밌는 쪽으로 자꾸 이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으로 몸이 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지루하고 답답한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쪽으로 자꾸 이제 오시는 건데 이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액티브하고 역동적이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준비된 자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 부분도 중요하죠. 결과값을 빨리빨리 이제 모아서 확률을 내는데 비교적 단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업 투자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장기 투자로 전업 투자자가 되려면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 확률을 내는 이제 그 값을 내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뭐 단기 매매는 뭐 이제 1,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전업도 해볼 수 있겠다. 물론 1, 2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최소한 뭐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여러 가지의 시장의 변수들이 있을지언데 그런 변수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살아남아야 업으로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비교적 중장기 투자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셉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한 4년차, 5년차 됐을 때 이제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왔고요. 허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운동도 정말 꾸준히 하는 편이고 자세도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 목 디스크라는 게 쉽게 낫지 않고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있으면은 이제 뭐 컴퓨터 하다가 한두 시간 하면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그 뭐 라꾸라꾸 침대에 좀 이제 누워 있다가 또 컴퓨터 하고 이거를 현재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이제 HTS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장중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고 장이 끝나면 또 관종 뽑아야 되죠. 매매 복귀해야 되죠. 정말 할 것들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중장기 투자는 내가 이제 투자할 기업을 이제 공부하고 고르고 이때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단기 트레이딩에 비해서는 노동력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정말 매 분 매 시간 집중해야 되고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 매도 타점 잡아야 되고 또 뭐 매매할 거 봐야 되고 시장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뉴스 봐야 되고 그 흐름 읽어야 되고 굉장히 정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주가 이제 시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면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녀서 어떤 비법 하나를 딱 찾아내면, 뭐 예를 들어 마법의 레시피 하나 딱 찾아내면 그걸로 장사가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세상 모든 일이 뭐 비법 하나 찾아서 그게 뭐 나의 삶을 바꾸고 영원 지속 가능케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운동이건 뭐 장사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마법의 레시피 하나 가졌다고 해서 장사가 모두를 잘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부업으로 그 이제 이자카야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아는 부분이에요. 또 운동도 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로 뭐 잘할 수 있는 비법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 운동 자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전문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비법 하나 알아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말 데이 트레이딩은 뭔가 이게 비법 찾는 게임이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식은 노가다예요, 정말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고요. 하나라도 더 버는 사람이 이기고,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성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뭔가 비법 하나 딱 찾아가지고, 아, 유레카! 외치는 이런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급등주 검색기, 무슨 마법의 선, 이런 거, 그러니까 믿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지만, 그런 것 단순히 하나가, 어떤 보조지표 하나가, 검색기 하나가 하나 가졌다고 해서 수익이 막 빵빵 나고 이러는 거는 단언컨대 절대 없기 때문에, 비법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오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 또한 엄연히 전문 기술이에요. 무슨 기술이냐면은 돈을 버는 기술이에요. 돈을 버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 뭐 예를 들면 프로라는 명칭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뭐 2만 시간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운 좋게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뚝딱 돈이 벌리는 줄 아는데, 주식 투자 또한 엄연히 돈을 버는 기술 중에 하나고, 기술을 배운다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 부분을 정말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뭔가 정말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자세로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돼요. 뭐 단점은 뭐 이거는 굳이 써놓은 건데요. 중장기 투자가 목돈을 운영하기에 이제 조금 뭐 유용한 반면에, 단기 투자는 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도 뭐 한 억 단위를 굴려는 봤지만 한 5억 언더로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5억 넘어가면 조금 무리가 좀 있기는 하죠.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 트렌드가 뭐 거래대금 진짜 빵빵한 종목들 위주로만 뭐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트레이딩을 해도 500억 이상, 최소 그래도 300억은 넘어야 거래대금이 좀 매매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가 있거든요. 약간의 제약은 있다. 큰 자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에 해당될 분들은 많진 않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어떤 게 리스크가 적어요? 어떤 투자가 리스크가 더 적은 투자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원론적으로는 뭐 이런 투자가 좀 더 리스크가 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전혀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투자의 이 리스크라는 것은 투자의 방법도 물론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투자 방법보다 정말 훨씬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이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리스크가 낮은 투자 방법을 뭐 권해드리고 시스템화 시켜서 드려도 투자자 본인이 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진정성 없이 진실함 없이 성실하지도 않고 뭐 이런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이 투자 방법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것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가지고 해도 이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성실한 자세로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낮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리스크라는 것은 투자의 종류, 뭐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그 주체,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도 지금 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뭐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이제 주식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이제 나누는데 저한테 이제 문의가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주식 투자로 좋은 상황일 확률보다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경우가 더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종목에 물려 있다거나 손실을 많이 보신 상태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제가 뵙게 되면 참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대화가 될 때는 되게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주식을 게임적인 요소로 그냥 누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요. 혹은 뭐 그냥 TV에서 이 종목 괜찮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손실 중인 분들이 되게 이제 많으셔서 조금 이제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고 물론 이 주식시장에는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떤 수익의 용도로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좀 그렇지 않은 분들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제 전문가 분들 중에 뭐 봉사를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죠. 니즈가 있죠. 이익을 바라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도 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익도 같이 추구하면서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뭐 정말 이렇게 멘토 삼아서 어려운 주식 투자의 길을 조금이나마 지름길로 뭐 4년 5년 걸릴 거 1년 2년 혹은 2년 3년 이렇게 줄여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뭐 이제 스승을 찾는 것도 정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많이 또 가르쳐 왔고요. 저도 뭐 이제 장중 리딩도 뭐 3년 이상 해 왔었고 강의도 좀 했었고 하지만 뭐 이제 제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저도 함께 같이 투자할 분들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뭔가 좀 도움이 될 분들한테 위로가 좀 많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조금 편안하게 종목 상담도 괜찮고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런 주식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가면 좋을까요? 라든지 그러니까 좀 뭐 진솔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이쪽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서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